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하루 동안 1,930명이 확진돼 전날보다 629명이 증가했습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각 지역별로 출마 예정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남 진도군수 선거 상황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올해부터 피해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어서 접수가 안 되는 데다 보고서를 작성할 정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수산물 생산이 전국 58%를 차지하면서 3주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2만 톤이며 해조류가 162만 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5일 하루 동안 1,930명이 확진돼 전날보다 629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 324명, 여수 266명, 순천 262명, 나주 295명, 광양 133명, 무안 140명 등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나머지 군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병상 가동률은 3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순천구와 나주, 목포 등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해남에서는 어린이집과 학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전남 목포를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와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15일 아침 9시쯤 목포 신항 일대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임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고립되는 등 곳곳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15일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16일 아침 5시까지 장흥 4.1cm, 해남 4cm, 영암 3.9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당국은 17일까지 전남 서해안에 최대 7cm, 내륙 지역은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네,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9만 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2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어업 생산 동향 자료를 보면 생산량은 4만 7천 톤이 늘었고 생산액은 1,855억 원 증가해 전남의 수산물 생산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해조류가 16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어류가 13만여 톤, 조개류가 11만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품종별로는 미역이 55만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김과 전복도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고소득 품종 육성과 양식시설 현대화, 생태환경과 서식장 조성 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진도군은 현직 군수의 3선 연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수 자리가 무주공산이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출마 예정자들이 난립했고 다자구도 속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군수 후보를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직 군수의 3선 연임을 끝으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하는 진도 군수 선거.
지역 정치인과 공직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하며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5명의 출마 예정자가 본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김상원 전 진도군 의회 의장은 삼선 군의원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삼선 군의원을 지낸 김인정 전 의장도 분주하게 표밭을 다지며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박윤환 전 감사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으로 진도군에서 공직을 마친 이양래 전 기조실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군과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는 야권 후보 2명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임업에 종사하는 차현지 씨가 농심을 파고들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2번 연속 도전장을 내민 김희수 전 진도읍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서력전을 준비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진도는 역대 군수선거에서 경찰과 공기업 등 공직자 출신들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 모두 7명의 출마 예정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량감 있는 인물과 새로운 인물 사이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해남 지역 어민들이 마루 해역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남 어민들은 마루 해역과 관련해 재판이 끝나가지만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중재와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상의해서 합리적인 합의나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거나 해당 면허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라 하는 등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루 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 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광주고법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도군 어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순천 조례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아이를 베란다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 회로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베란다에 혼자 있고 식사하는 모습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미열이 있다는 이유로 열을 내리기 위해 2차례 베란다에 격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월부터 피해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내용을 토대로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 정보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추산한 여순사건 피해자는 만여 명. 여순사건 공식 피해 접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전남 통틀어 187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유족들을 직접 만나 여순사건 피해 접수 절차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의 실체와 사례가 더 많이 파악될수록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건의 진상규명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건 당연하고 유족들도 거의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또 아니면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두려워서 다시 그거를 기억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접수를 꺼려합니다. 여순사건 유족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발족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이후 진행된 회의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정부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해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던 겁니다. 정확한 지침을 빨리 내려줘야만이 우리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일선 시군에서 그 사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점을 갖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 어차피
도의사님이 저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고 중앙회 또 위원이기 때문에 여순사건위원회 업무 절차를 살펴보면 유족이 피해를 접수하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가 조사를 추진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결 대상인 안건은 중앙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한 뒤 실무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중앙위원회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안 돼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구성과 절차상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마쳤고요. 조만간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좀 업무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명예회복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조속한 업무 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 여순사건 피해 접수 기간 1년, 그리고 조사 기간은 단 2년. 이 기간 안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만 합니다. 남은 유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실무가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네, 남은 유족도 많지 않은데 이분들마저도 아픈 기억에 피해 접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조직을 완성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피해 사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분들께서는 희생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전남을 방문해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16일 현대 3호 중공업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조선업계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목포 동부시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상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여수산단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선준 전라남도 의원이 2심 선고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5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 정도를 고려할 때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포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16일 새벽 3시 반쯤 목포 백년대로 일대에서는 신축 공사가 한창인 주상복합 아파트 47층에서 불이 나 1,000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이 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워놨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고하도 해상 보행교를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목포시는 해상 보행교의 급경사 계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약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비 23억 5천만 원을 들여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행교는 지난해 2차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전체 길이 1.8km까지 연장됐고 고하도의 기암괴석과 해상 케이블카는 물론 방공호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